자, 봅시다. 여기 한번 펼쳐보실래요? 등기이용권. 이것도 별표 3개짜리입니다. 자, 등기이용권은 일단 거기 여백이 좀 있으니까 이걸 딱 왁구를 짜놔요. 어떻게 왁구를 짜놔요? 자, 등기이용권이다. 일단 이거는 이제 서버 분석을 한번 해보자. 자, 요걸 좀 써놓고 암기를 좀 해줘야 돼요, 요 틀을. 자, 좀 불러드릴게요. 형식적 유효권과 실체적 유효권 합치를 가져와야 등기는 유효하다. 만약에 합치를 가져오면 각하사유가 돼요. 몇 조? 29조. 29조와 관련돼서. 그러면 요걸 완화해 주는 게 이제 중간 생략 등기가 있고, 모두 생략 등기가 있고, 은닉행위가 있고, 무효 등기 유효라는 게 있어요. 요거부터 먼저 암기를 해놔야 돼요. 자, 일단 민법에서 출제가 안 된다면 등기법에서 매년 또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걸 의미를 잡아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적어놓고 자꾸 요거는 외워야 돼. 요 자체는. 요 자체를 외워놓고 이제 분석을 해 들어가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써놨으면 여기 형식이라는 것은 뭘까요? 바로 절차야, 절차. 자, 실체라는 것은 내용이야, 내용이래는. 그럼 결론적으로 자, 민법에서는 이렇게 출제돼요.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의 합치를 가져 등기는 유효하다.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판례는 완화해주고 있는 게 있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일명 어선 규정이에요. 단속 규정이에요. 단속 규정. 자, 우리가 적법과 관련돼서는 임의 규정과 강행 법규로 나눠지죠. 그럼 강행 법규는 단속 규정과 뭐로 나눠져요? 효력 규정으로 나눠지거든. 그러면 단속 규정은 사법상 효력은 있으나 단 걸리지만 않으면 돼. 걸리지만 않으면. 걸렸다 그러면 처벌은 가능하거든. 그런데 효력 규정은 사법상 효력도 없고 효력도 없고 처벌도 감수하는 게 바로 효력 규정인데요. 그러니까 요걸 외워놓고 요걸 분석해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쪽만 다 닦고 나서 그러면 등기 유효권과 관련돼서 여기에다 줄을 떠나요. 등기 형식적 유효권. 그래서 절차 줄 한번 꺼놓을까요? 자, 등기가 존재해야 되고, 등기가 존재하고, 특히 2번과 관련돼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등기일 것. 특히 이 2번이 특히 시험을 조심해야 돼요. 여기에다 바로 읽었어요. 29조라고 써라. 29조. 자, 29조와 관련돼서는 11가지를 열거하고 있어요. 11가지를 열거하고 있다라는 거. 11가지. 자, 급한 거는 지금 1호하고 2호를 외워야 돼. 그러면 간헐 위반의 등기가 아닐까? 그러면 간헐 위반이라면 1호로 각하게 돼 있어요. 1호라고 써요. 자, 그러면 가로 2번에 가서 등기 능력 있는 사항에 대한 등기일 것. 요거는 2호야. 2호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그러면 간헐 위반이고 사건 등기 능력이 없는 걸 등기하게 되면 몇 호로 각하해요? 1호와 2호로 각하게 돼. 근데 1호와 2호는 뭐예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몇 가지? 11가지죠. 11가지입니다. 그런데 1호와 2호. 우리 민법에서도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가 있죠. 우리 절대적 무효와 우리 민법에서는 절대적 무효가 많아요? 상대적 무효가 많아요? 절대적 무효가 많죠. 상대적 무효는 2개밖에 없어. 비진의 의사 표시와 통정 허위 표시. 그래서 비통. 근데 우리 등기법에서는 절대적 무효가 적어. 나머지가 뭐예요? 9가지가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상대적 무효가 되는 거야. 그래서 1호 위반, 2호 위반이면 여기에다 써요. 그래서 당연 무효야. 절대 무효라는 거야.
당연무효. 그 다음에 무슨 말소예요? 설사 등기관이 발견하면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 말소를 시켜. 그래서 직권 말소. 그러면 직권 말소.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 말소 시키니까 당사자는 기분이 더럽거든. 삿대질을 하고 와야 돼. 무슨 신청이다? 이 신청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호와 2호는 언제나 당연무효. 설사 등기가 되면 직권 말소. 뭐의 대상이다? 이 신청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3호부터 뭐의 11호까지는 등기가 돼버리면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그 등기는 그대로 유예해. 무슨 무효예요? 상대적 무효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가나리반의 등기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읽으면 바로 요거죠. 당연무효. 그 다음에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가로 열고 뭐 하나 써놔요? 이 신청의 대상이라는 것. 자, 그러면 가로 2번에 등기 능력이 있는 사항에 대한 등기일 것 2호죠. 2호에 대해서는 다 배웠어요. 2호에 대해서는 아까 첫 시간에 배웠던 등기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걸 배웠다고. 그러면 1호와 2호는 언제나 무슨 무효? 당연무효, 직권 말소, 왜의 대상? 이 신청의 대상. 그러니까 1호, 2호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야. 1호와 2호는. 어차피 뭐예요? 시험 보기 전까지 11가지를 전부 외워둘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달 거세에서는 1호하고 2호에 대해서 꼭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신청 흔결이 없을 것 추천하여. 흔결이 없을 것. 자, 101페이지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101페이지에서 실체 추천하여. 실체를 추천하고 내용이라고 써요. 내용. 자, 내용이라고 떠놓고 우리 판례는 자, 실체관계가 자, 우리 판례는 이런 게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그 등기를 무효할 이유는 없다라는 게 판시예요. 그래서 우리 내용에 부합한다면 그 등기를 무효할 이유는 없다라고 판시했다고. 그러면 일단은 실체적 유효요건, 실질적 유효요건을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찾아봐요. 바로 실제적 유효요건의 완화. 요게 아주 시험에 자주 주제네. 완화. 자, 페이지로 봐서는 103페이지예요. 자, 중간생략등기. 여기에서 봐봐요. 중간생략등기는 올해, 자, 작년에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민법에서. 그래서 등기법에서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해 두시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예요? 중간생략등기, 모두생략등기, 원익행위, 무효등기, 유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중간생략등기 제일 먼저 잡을 거는 일단 이번 달 보세요. 두 가지를 여기에다 딱 두 가지를 나눠놔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등기가 이미 된 경우와 청구한 거. 항상 중간생략등기 문제를 풀 때는 등기가 이미 끝난 사항인지 등기를 청구한 사항인지를 우리가 분석을 해놔야 돼. 등기가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 등기는 어때요? 등기는 유효합니다. 유효. 자, 그러면 걸리지만 않으면 돼요. 단 걸렸다. 처벌은 가능 불가. 가능. 그렇죠. 이게 이제 일종의 내로남불이에요. 안 걸리면 돼. 안 걸리면 됩니다. 그래서 등기가 이미 된 경우 유효. 등기를 청구한 경우는 그러면 두 가지를 나눠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봐요. 원칙, 무효. A적으로 뭐예요? A적으로 사법상 합의죠. 사법상 합의. 자, 써놓고 설명할게요. 합의. 이 합의 자체는 무효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A, B, C 이렇게 이제 딱 적어놓고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적어놓고 약간 부연 설명을 달아보죠. 자, 등기를 청구했어요. 원칙은 뭐예요? 무효. 사법상 합의. 요거는 이제 이렇게 써놔요. 이거는 단서 규정이에요. 단서 규정.
단속 규정이에요. 자, 올해 이제, 자, 중간 생략 등기가 나온 다음에 요 부분하고 민법에서는 요 부분이 출제 예상이 되니까, 그러면 단 토지거래가구역에서는 어때요? 중간 생략 등기를 인정한다면, 요거는 뭐예요? 합의가 있든 없든 절대 무효야. 그래서 요거는 효력 규정이야. 효력 규정. 그래서 요때는 뭐예요? 무효야. 절대적 무효야. 무효. 자, 근데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주요 발전은 이거야. 그러면 사법상 합의가 있다 그러면 요시는 등기를 얘한테 직접 청구할 수 있어. 그래서 직접이라고 써요.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자, 합의가 있고 단절이 되면 요거는 대의 청구야. 대의 청구. 직접 합의가 없다면 계약 당사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는 5개 지문 이상이 만들어져. 항상 단독 문제로도 출제되는 걸 미리 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등기가 이미 끝났다, 요. 그러면 등기를 청구하면 원칙은 무효야. 예외적으로 사법상 합의가 있으면 요시는 애한테 직접 청구할 수 있고, 합의가 있고 단절이 된다면 대의 청구. 그래서 토지거래가구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 효력 규정. 그래서 절대 무효가 돼. 합의가 있든 없다. 그러니까 이게 토지가 돼야 이걸 읽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걸 딱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등기가 이미 끝난 사항이냐, 등기를 청구한 경우냐, 맨날 확인하는 연습을 해야 돼. 우리 전세권은 뭐가 있죠? 토지하고 건물 인지를 확인하는 센스가 있어야 되고, 임차권도 뭐예요? 토지냐, 건물이냐. 근데 지상권은 토지, 지역권은 토지, 전세권은 토지냐, 건물이냐. 이거는 제일 많이 실수를 하거든. 제가 그래서 작년 모의고사 다 제가 일일이 채점하잖아요. 그래서 전세권이 많이 실수를 많이 하거든,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부동산 물건이 최초의 양면으로부터 중간 취득자에게 중간 취득자로부터 최종 취득자에게 이전돼야 할 경우 중간 취득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의 모두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최후의 취득자에게 등기하는 것을 무슨 생략 등기다? 중간 생략 등기라. 그래서 이 중간 생략 등기를 이용해서 뭐에 강남에 꼬마 빌딩들이 있죠. 그게 수익을 남겨먹어.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거야. 돈 먹고 돈 먹기. 그거 잡아내야 돼, 지금. 연예인들이 뭐예요? 150억짜리를 샀어요. 매도를 했어. 그럼 비싼 거 150억은 기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러면 중간에 뭐를 올려요? 건물 가격이 올라가. 그래서 전매 차익을 남겨먹습니다.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해야지 뭐. 그건 아주 나쁜 거예요. 그 측면에서 본다면. 자, 그렇다면, 등기가 이미 끝난 경우가 등기를 청구한 사항. 이걸 꼭 한번 정리해두고, 특히 올해 출제 예상은 뭐예요? 과연 이쪽 부분이 나올지, 요거 찾아서 우리가 밑줄을 그어놓으면 되겠네. 요걸 찾아서 한번 밑줄을 그어보자고요. 자, 여기 있네요. 그래서 중간 생략되기 효력과 관련돼서 2번, 다만, 요거 찾아서. 다만, 토지거래가구에서 중간 취득자의 허가를 생략한 경우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는 합의가 있든 없든 절대 무효야. 여기 하나 더 써요. 단속 규정, 효력 규정이다. 이렇게 써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가구역은 요거는 뭐예요? 유동적 무효니까 마이너스죠. 중간 생략 등기는 플러스에 마이너스에. 단속 규정이니까 플러스죠. 곱해봐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 무효. 그래서 합의가 있든 없든 절대 무효가 된다는 거. 특히 이제 우리 등기법에서는 요 토지거래가구에서 중간 생략 등기가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대비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요 정도 이제 읽어서 토를 딱 한번 읽어놔야 돼. 자, 그러면 모두 생략 등기는 뭐냐? 이렇게 이제 봅시다. 자, 모두 생략 등기 103페이지에 우리가 나와 있네요. 모두 생략 등기. 자, 요거는 뭐예요? 앞에 동그라미 모두. 자, 요거는 미등기 부동산을 전제로 해요. 미등기 부동산. 자, 봐봐요. A가 B한테 집을 팔았어요. 자, 미등기 부동산. 그럼 B한테 팔았어. C가 뭐의 등기를 딱 해치는 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 근데 만약에 두 가지 방법이야. 보존 등기는 여기에다 써요. 꼬리표를 붙여서 요거 하나 딱 써놔요.
자,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 신청하는 게 원칙이야. 자, 그러면 봐봐요. 이 사람이 건물을 신축했죠. 그럼 누가 등기해야 돼? A가 신청해야죠. 근데 A가 그러면 이 등기 전매를 B한테 팔아서 C한테 팔아서. 근데 C가 등기를 신청을 했어. 근데 등기를 신청해서 등기관이 발견하면 각하 이래. 근데 등기관이 발견을 못하고 그날 술을 엄청나게 마셨거든. 등기를 싹 해줘버려서. 그게 바로 뭐예요? 모두 생략 등기야. 그러면 실체관계가 부합하기 때문에 그 등기를 무효할 이유는 없다라는 게 바로 최종 판례의 태도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은 모두 생략 등기를 하는 바, 이런 등기는 여기다 주잖아요. 실체관계에 부합한 유효하다라는 게 최종 결론이야. 그러면 원래는 누가 신청해야죠?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 신청해야 돼. 근데 C가 신청을 해서 등기관이 간과하고 등기가 돼버리면 등기는 그대로 유효하다는 거야. 자, 이번에는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쪽 중간 생략 등기, 아류작이 모두 생략 등기가 있어. 근데 여기 한번 보실래요? 요번에 이제 나중에 이제 배우게 돼요. 자, 이 사람이 이제 매도인이야. 이 사람이 매수인이에요. 근데 이전 등기를 못 해주고, 자, 잔금도 못 치러졌어요. 끝났어. 근데 A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A 자식. 뭐죠? 이제 상속인이네. 그래서 이게 바로 상속인 등기거든. 상속인 등기는 원래는 등기를 어디로 해야 돼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야죠. 근데 A 자식가 다이렉트로 등기를 해줄 수 있어. 빠졌어, 안 빠졌어? 빠졌어. 일종의 중간 생략 등기거든. 그래서 상속인 등기는 등기법에 특별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등기법 27조에 두고 있거든. 자, 그러면 봐봐. 신청은 누가 했어요? A-가 있죠. 등기부는 누구예요? A죠. 일체, 불일체하죠. 원래는 각하해야 돼. 29조 7호로 각하해야 되는데 각하하지 않는 A 조건이 하나가 있어. 이게 바로 상속인 등기야. 그래서 상속인 등기가 그래서 매년도 지문으로 출제되거든. 근데 봐봐요. 그러면 이 사람 보면 참 강의 듣는 사람은 되게 헷갈려. 특히 농협 다니는 분도 헷갈려 하더라고요. 여기 아버지야. 여기 아들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거는 무슨 등기죠? 상속 등기죠. 그럼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랑 같다, 다르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에 순시하러 갔어요. 법원에. 무죄인지 유죄인지를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앞으로 국회에 한글 합작을 개동하라. 법을 개정할 때. 그래서 요 상속인 등기를 뭘로 바꿨을까요? 포괄 승계인 등기로 바뀌었다는 거야. 포괄 승계인 등기. 그러면 이제 상속인 등기와 포괄 상속 등기랑 같다, 다르다라는 걸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 생략 등기 만들어봐야 한 개 지문밖에 못 만들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제와 다른 등기원이라는 등기. 104페이지. 요거는 여기에다 하나 써요. 요 옆에다가 언익행이라고 써요. 자, 3번 104페이지 언익행. 자, 설명을 들어봅시다. 자, A가 이제 B의 관계에서는 여기는 아버지야. 아버지. 요거는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살아생전 쓰려면 뭘 줘야죠? 상속을 넣어서 살아생전하려면 증여를 줘야 돼. 증여를 줘야 돼요. 그래서 증여세도 내잖아. 증여하면. 또 죽으면 뭐 드세요? 상속세도 내죠. 그래서 상속세가 중복되는 거야. 중복. 그래서 지금 상속세의 대안이 그래. 지금 부자가 2,200명이 지금 외국으로 이민 가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너무 많이 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그래서 심각해요, 지금. 그러면 여기 봐봐요.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외국으로 가려고 그래, 지금. 외국. 근데 외국도 안전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처럼 깨끗한 데가 없어. 그리고 치안이 잘 되는 나라. 뭐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천국이야. 돈만 있으면. 자, 그럼 봐봐요. 그럼 아버지가 살아생전 주고 싶어요. 뭘 줘야죠? 자, 증여네요, 증여. 그쵸? 그럼 요거는 이 사람은 그러면 넘겼죠. 그럼 양도세의 취득세예요. 양도세. 이 사람은. 취득세가 되죠. 그러면 봐봐요. 지금 양도세 취득세는 세법 교수님한테 잘 배웠죠. 무슨 세예요? 지방세. 양도세는 국세. 지방세는 빼도 받지도 못해. 지방세는 딱 지방세는 취득세, 양도세는 거기, 인터넷 들어가면 거기 딱 프로그램이 있어. 그러면 금액 딱 치면 그런 금액이 똑같아. 세무사는 뭐 먹고 살아요. 그래서 그런 면이 많아요, 지금.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똑똑한 아버지야. 그러면 정혈을 하지 말고, 뭐예요? 정혈을 하지 말고, 우리 짜자. 매매를 하자. 그럼 정해지의 매매를 감췄어요, 안 감췄어요? 감췄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언익행이라는 거야. 어차피 이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까먹었다. 실체 관계라니까, 실체 관계. 어차피 이 집은 누구한테 가요? 아들한테 가죠. 그러면 등기 자체는 무효할 이유는 없어. 아버지 걸렸다. 그럼 뭐만 추징하면 돼? 증여세만 추징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바로 언익행이라는 거야. 언익행위. 그럼 요 실체관계와 부합한 등기는 무효할 이유는 없어요. 그럼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요 아들이 2살짜리예요. 2살짜리.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자금 내역 출처서를 내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걸 막기 위해서 나오는 게 자금 내역 출처서가 나오는 거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언익행위는 요거 뭐예요? 요거 실체관계와 부합하기 때문에 그 등기는 무효할 이유는 없다. 그러면 요 내용이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 자, 줄쳐놔요. 실질적으로 정해인대 매매를 어디란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줄쳐놓고, 그러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한, 그런 등기는 유효하다라는 거. 그걸 하나 잡아놔야 돼. 이게 무슨 행위? 언익행위가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관련돼서는 무효등기 유용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무효등기 유용. 요거는 뭐부터 잡을까요? 자, 한번 자기가 거기에다 한번 써봐요. 자, 무효다. 무효가 뭐예요? 자, 성립 요건은 갖췄어. 성립 요건은 갖췄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자, 무효는 그러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죠. 왜 아까워요? 성립 요건은 갖췄잖아. 그래서 민법에서는 뭐라고 배워요? 재성이라고 해요. 무형의 재성. 그래서 세 가지가 있죠. 일구, 무예이부.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무형의 취임. 무행의 전환, 저 순서대로 간다면 전환, 무행의 주의 거죠. 자, 무효는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럼 올해는 뭐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민법에서 무행의 추인이 나올 가능성이 유력해. 대비를 해야 돼. 공통점 뭐예요? 무효네. 무효란 성립 요건은 갖췄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이걸 우리가 다 잡아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한번 이걸 이제 갖다 붙여보자. 자, 그러면 자 일단은 이제 설명을 듣고 정리를 해보도록 해요. 자, 여기가 집이 있어요. 전부 불탔어. 이제 통해야죠. 무슨 등기할까요? 멸실 등기하네. 그 자리에다 뭐 흰 집을 하나 줘서 똑같은 집을 앞에 달라요. 다르죠. 그럼 이거는 무슨 등기? 멸실. 이거는 소유권 보전 등기야. 그러면 노란 집 표제부를 흰 집 표제부로 이용할 수는 없어. 그러면 결론 하나 나왔네요. 하나 적어요. 그러면 표제부 등기 이용 X네. 이용할 수 없다. 결론만 잡아놓으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보죠. A가 B한테 1억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어.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근데 A가 돈을 벌어서 B한테 갚아버려서 그러면 이 저당권은 무슨 등기해야 하죠? 말소 등기를 하네. 그럼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무슨 조건이 있어요? 형식적 합정력은 발생하잖아. 그렇죠? 근데 A가 갑자기 뭐라 그래요? 돈이 또 필요하게 생겼네. B야. 저번에 저당권 말소 등기, 그거 말소하지 않았잖아. 그 등기를 이용해서 나한테 1억을 다시 구워달라. 그럼 B가 오케이 하면 다시 구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두 사람이 뭐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왜 좋아요? 두 사람은 왜 좋아요? 등기 비용이 안 들어가서. 그렇죠. 그러면 등기관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왜 좋아요? 업무 범위가 축소가 돼서. 그러면 천안도 좋고 매부도 좋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결론 나왔죠. 그러면 저당권 투자로 원칙 뭘까요? 권리거든. 그랬어요. 권리의 등기는
권리의 등기를 이용할 수 있다. 근데 단서가 붙어야 돼요. 누가 없어야 돼? 제3자가 없어야 돼. 제3자가 있으면 제3자를 피해서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무효등기 효용 옆에 이걸 우리가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 이걸 정리를 해봐. 자,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봐봐요. 또 하나 잡을 거랑. 자, 보면 무효가 아까우니까 무효 한 번 무효는 영어는 무효죠. 그럼 무효등기 용어 소호표가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이게 나중에 민사특별법 가등기 담보권에 관한 법률에서 나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효등기 유언과 관련돼서 표제부 X, 권리의 등기 O, 제3자가 없다면 그때 권리의 등기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요 정도를 정해놨으니까 요거 그래서 가로 1번 가서 줄을 딱 달아요. 권리의 등기에서만 허용된다라는 단서를 달아야 돼. 누가 없어야 돼? 제3자가 없어야 돼. 제3자가. 그래서 이제 봐봐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센서 감각을 발휘해야 돼요. 자, 봐봐요. 많이 생각해. 그러니까 이런 감각을 풀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푸는 거예요. 권리의 등기 A는 무효등기 0이 인정된다. OX. X예요. X예요. 제3자가 있을지 없을지 결정이 안 되거든. 그러면 이걸 한자로 곤쳐서 그러면 답을 곤쳐봐요. 한 글씨만 곤쳐서. 그렇죠. 이게 센서야.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이제 점수를 많이 못 넣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의 등기에도 도자라는 것은 A적으로 제3자가 없다면 이용할 수 있다. 면자와 도자가 나올 때 완전히 답이 달라져. 답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센서라는 거거든. 센서는. 센서가 있어야 돼. 그게 바로 리걸 마인드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면 그 무효등기 이용을 외우기 위해서 비파짐이 되려면 무효라는 개념부터 정확하게 잡아야지. 무효란 무슨 요건을 갖췄어요? 성립 요건은 갖췄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 자, 그러면 일반적 성립 요건은 뭐가 있어요? 갑자기 물어봤을 때 갑자기 잡아야 돼. 당사자, 목적, 어사, 표시네. 그러면 당사자가 부존재한 경우 무효로 한다. 결론 X가 되죠. 당사자가 부존재한다는 것은 성립 요건은 갖추지 못했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부존재한 경우 무효와 취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물어봤을 때 생각이 나야 돼. 점점 나이가 들면 갑자기 까먹는 게 오늘도 아까 분필꽂이 가지고 돌아온다는 게 깜빡하고도 안 가지고 돌아오고 아침마다 아침마다 옥상 집을 5층을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꼭 2번을 오르락 내리락 해요. 담배 안 가져왔다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어떨 때는 담배 정도. 근데 담배는 괜찮은데 라이터를 안 가지고 나오면 다시 올라가요. 라이터 사기는 500원짜리가 되지 않지만 되게 아까워요. 그래서 권리의 잠잠자를 용서할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KT 거기 통지서에 보니까 요금이 프로그램을 제가 누르지도 않았어요. 근데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자꾸 빠져나가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 연락을 해봤어. 나 눌러본 적도 없다. 그러면 내 계정을 어떻게 알았느냐? 그랬더니 뭐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그러면 가입한 날이 언제입니까? 그래, 10월 며칠이래. 10월 며칠이라고 그래서 아마 전액 환불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랬더니 환불해 주겠대. 그래서 전액 환불을 받았어요. 26,800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26,800원 전부한. 그러면 만약에 환불을 못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걸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이 큰 거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작은 게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6,800원을 제가 인터넷을 잘 못하니까 해준 사람한테 밥값으로 더 나갔어요. 밥값으로. 요즘 밥값 비싸거든. 설렁탕은 그렇게 15,000원이야. 그러니까 3만 원을 썼어요. 저도 먹고, 그럼 저 사람도 먹고 그러니까 3만 원. 그러니까 요즘 돈 빠져나간 게 너무 많아. 그거 잘 확인해 봐야 돼요. 자, 집사람한테 요즘 전기세 고지서를 안 받으니까, 자, 그거 한번 보라 그랬어요. TV 시청료 나가냐, 안 나가느냐. TV 없어요, 저희 집. 없어요.
요즘 묶는다고 그러잖아, 전기세하고. 그래서 뭐, 이걸 분리해놨다가 다시 묶었잖아요. 그래서 12시청료 나가면, 그러면 따져놔야 돼요, 그거. 그러면 입증을 해놔야 돼, 입증. 제가 옛날에 뭐, 아버지한테 2,500원 그거 때문에 제가 5년간 냈다고 생각해봐. 5년간 2,500원이면 얼마일까요? 10달이면 25,000원. 10달이면, 10달, 그냥 10개월, 10년 정도가 되네. 그럼 10달이면 얼마? 25만원이야. 그래서 약 25만원.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서 한전에다가, 내가 TV 없다. 내가 10년 동안 뭐라는 거야? TV 시청료를 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더니. 그럼 공사 말이 맞아요. 이제 한전에서 입증 책임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입증증 불비 2개월을 환불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5,000원 환불 받고, 그러니까 전기세 시청료를 따로 분리해서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TV가 없어요. 없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지금 어디까지 걸려 있느냐. 원룸에서 이제 풀옵션으로 TV가 한 대가 있거든. TV 한 대가 있거든. 그럼 젊은 애들은 TV를 안 봐요. 그럼 나가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청료, 저 TV도 안 받는 시청료 내기가 너무 아깝다. 어떻게 처리 좀 해달라. 지금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서 쓸 때 특약을 달아야죠. TV 나한테 뺀다. 그렇죠. 뺀다. 이걸 때 특약을 달고. 만약에 시청료를 낸다 그러면 TV를 들어 넣어주고. 만약에 시청료를 안 되면 TV를 뺄 생각이에요. 그렇게 이제, 그게 해야지. 자꾸 불만이 제기되니까. 나 TV도 본 적도 없고, 뭐 핸드폰으로 다 처리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아마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런 문제가. 그래서 돈 몇 푼 안 되지만 그래도 그건 뭐예요? 안 보는데 2,500원 내기는 너무 아깝거든. 그런 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자, 그러면 항상 아까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요 제3자가 없는 경우를 포인트를 잘 알아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 여건의 핵심, 이렇게 나와 있네. 그래서 요걸 딱 잡아서, 자, 104페이지 핵심. 자, 토지거래가구의 중간 생략 등기를 무효. 미등기 부동산, 그러면 이미 등기가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 무효하다.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여기 무슨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자, 실질적으로 정해인데 매매를 언유한 소유권 이전 등기. 무슨 행위죠? 은닉행위네. 은닉행위. 그러면 실체관계를 부합하면 그 등기를 무효하다. 자, 표제부 무효 등기 용은 권리의 등기 요 동그라미 쳐놓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없는 경우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다. 자, 여기 멸실 줄잖아. 멸실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이죠. 그럼 표제부는 이용할 수 없다. 절대적으로 이용이 안 돼요. 딱 그게 논점이야. 그래서 그거 하나 읽어보든지,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앞에 내용을 읽어보고, 그러면 요걸 이제 또 핵심 신체적인 여건을 완화해서 요걸 딱 박스를 쳐서 오늘 집에 가셔서 요걸 복습을 해두면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제2자 뭐가 나오죠? 등기 절차 종료. 그죠? 종료 찾았어요? 여기는 뭐밖에 안 되죠? 아니야. 여기는 신청밖에 안 되죠. 1장에는 뭐밖에 안 들려? 등기. 2장은 신청밖에 안 들려. 그러니까 그러면 요걸 이제 5개를 자기가 샘플로 잡아놔야 돼. 이걸 틀을 못 잡으면 이 부분은 읽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어디 위에다가 딱 써서, 여기 뭐예요? 자, 거기에다 5개를 딱 세팅을 해놔요. 자, 첫 번째. 등기 강제. 자, 5개를 세팅해 놨는데 일단 요거부터 처리하고 딱 한번 써요. 자, 등기. 원칙은 이미 신청이 원칙이야. 자, A는 무슨 등기 강제. 이미 다 배웠어. 자, 등기 강제. 표제부 몇 개월?
6개월이라는 조항이 있네. 이렇게. 자,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키기 위해서. 자, 갖고는 뭐예요? 갖고는 며칠이? 60일. 어디에서? 특별조치법에서. 그러면 소유권, 갖고가 무슨 건이죠? 소유권이네.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 며칠? 60일. 소유권 이전 등기 며칠? 60일.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소유권 보존 등기 60일에 등기를 강제하고 있어. 어디에서? 특별조치법에서.